울세라 써마지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적금을 붓듯이 차곡차곡 내 몸의 콜라겐들을 새로이 만들어서 열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특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병합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고요. 내 얼굴에 뭐가 더 적합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네, 오늘 모신 분은 JF 피부과 김상엽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그 K-뷰티의 지금 막 열풍, 네네. 세계적인 열풍. 그래서 뭐 화장품도 그렇고 미용 의료 기구들도 실적이 뭐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의료 관광객들이 특히 이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좀 생생하게 들어보고자 우리 네네. 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아, 네. 근데 감사합니다. 너무 훈남이 오셔가지고. 근데 일단 뭐 여러 시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주름을 없애고 젊어지기 위해서 하는 시술. 오늘은 네. 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네네. 동안을 위한 알겠습니다. 시술들. 근데 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봤다라는 분도 있고 또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울세라 그다음에 써마지라는 시술이 있나 봐요. 네네, 이게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울세라 써마지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이가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 울세라 써마지가 아직도 각광해받는 이유가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또 한 가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나이를 이제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 나이보다 곱하기 0.8을 네. 해야 이제 사회적 나이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게 얼굴에서도 이 본인 나이로 보이면은 그게 노안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본인 나이보다 어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 나도 다른 친구들보다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안티에이징 개념보다는 최근엔 리버스 에이징, 그러니까 노화를 다시 되돌리는 거죠. 그러한 개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울세라 써마지는 누구나 다 사용해왔던 레이저인데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뜨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여성분들에게 선택을 받아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 네. 그러한 거에 관심이 있는 인구가 증가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다시 네. 부각이 되는 거다. 네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근데 이제까지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효과라든가 부작용 좀 자세하게 그 원리 모든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지금 슬라이드가 네.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전체 창으로 한번. 네네. 이 슬라이드가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얼굴은 이렇게 얼굴이 피부 한 층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상태대로 보시면은 1층이 이제 피부층, 2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층, 그다음에 3층이 우리가 스마스라고 하는 층입니다. 이 네. 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마스는 우리 얼굴을 지지하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층입니다. 그리고 4층은 근육층, 5층이 이제 뼈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각각의 층에서 우리가 얼굴이 노화되고 늘어지고 할 때 이 스마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우리 피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약해지고 느슨해지니까 이 부분들이 처져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주는 방식들이 필요한데, 그전에는 예전에 울세라 써마지가 나오기 전에는 레이저로 네. 박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피를 하게 되면 피부에서부터 들어가는 층이 한 1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아까 스마스 층까지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도달할 수가 없어서 피부의 결은 좋아지지만 얼굴이 리프팅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한계점들이 있었는데, 이 울세라로 대표되는 초음파나 이 써마지로 대표되는 이 고주파는 열을 깊은데 축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에 열 에너지를 준다면 우리 몸이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콜라겐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콜라겐들을 만들면 이 느슨해져 있던 스마스라고 하는 근막층이 다시 탄탄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세라랑 써마지는 그런 효과를 내세우고 처음에 출시가 됐던 레이저들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의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최근에 더욱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한국 회사들의 한국 기술력들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허가 풀리자마자 준비하고 있다가 특허가 풀리자마자 회사에서 이렇게 본인들도 같은 류의 장비들을 만들어냈던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저 복제약 시장에서 네네, 뭔가 맞습니다.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처럼 네네. 이것도 기술 특허가 끝나는 순간 카피 제품들이 맞아요. 우리 만들어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동안 한국에서 못 만들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특허 문제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준비만 하고 있다가 특허가 끝나니까 이제 쏟아져 나오게 그렇군요. 됩니다. 그 관련된 또 국내 제품들은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네.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거상 수술 같은 거 빼고 네. 일단 시술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루고 한다면 어떤 의약품 같은 걸 주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어떤 레이저 기계들을 통한 그 어떤 뭐 시술 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레이저 기계가 중요한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장비. 크게 회춘술, 이제 안티에이징 시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큰 범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열을 줘서 네. 열 변화로 의한 회춘술, 하나는 열 변화를 주지 않고 하는 회춘술인데 이 에너지 장비들,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레이저 장비들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열을 줘서 우리 몸을 다시 회춘을 시키는 열 회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 주지 않는 회춘술 말법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주베룩이나 리쥬란, 또 스컬트라 이런 것들은 화학적인 폴리머 네. 제품들을 우리 피부에 넣어서 그거를 분해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콜라겐들을 만들거든요. 네. 그거는 열을 주지 않는 콜드 리주베네이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열 주지 않는 회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레이저들은 그렇게 열 반응을 위해서 열 반응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리쥬란도 워낙 그 회사의 네네. 주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주 하게 되는데 이게 다른 것들은 장비라면 네. 이것은 약품을 통해 그러니까 약품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게 주사가 가능하도록 허가받은 제품들은 무조건 의료기기, 의약품이라고 허가를 의약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의약품들을 피부에 넣어서 하는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어떤 방식인지는 알겠는데 네. 솔직히 그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네. 또 부작용은 혹시나 없는지 네. 그리고 또 얼마마다 받아야 되는 건지 네. 좀 자세하게 알려봐 주시죠. 네. 사실 이 울세라 써마지는 저는 쉽게 환자분들한테 표현을 할 때 생일날, 본인 생일날 본인에게 주는 선물로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1년에 한 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적금을 붓듯이 차곡차곡 내 몸의 콜라겐들을 새로이 만들어서 왜냐면요. 우리 몸의 콜라겐은 만 25세를 기점으로 해마다 하는 거 없는데 1%씩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완경이 되고 나면 5년 내에 30% 콜라겐이 갑자기 확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 후에는 해마다 또 2%씩 빠집니다. 네. 계속 우리 몸에서 콜라겐들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새로 보충해주는 시술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이 울세라 써마지로 대표되는 하이프 RF라고 보시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권장을 해드리고요. 또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정도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손실된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세라 써마지의 대표적인 단점들, 부작용 같은 것들은 사실 이게 울세라 계열은 초음파 계열이기 때문에요. 네. 이 초음파가 그림 보시다시피 열 응고점을 상당히 깊은 곳에다 네. 생성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깊은 곳에서는 신경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 신경들을 손상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세라 맞았더니 입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시술자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시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울세라의 대표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볼페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타이트닝, 네. 리프팅하는 레이저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혀부 쪽은 이렇게 꺼져 나가잖아요. 네. 이 꺼져 나가는 부분을 밑에서부터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레이저를 쏘게 된다면 오히려 이쪽에 페임이, 이쪽에 타이트닝이 생겨서
탄탄해지는 건데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볼이 더 이렇게 칼 가듯이 패여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열을 벌키하게 이렇게 넓게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이 노란 부분이 아무래도 보라색 부분보다 더 열이 많이 집중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열이 집중되다 보면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같은 써마지로 대표되는 레이저 같은 고주파 레이저들은 화상이 가장 큰 부작용이고요. 초음파 울세라로 대표되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신경 손상 아니면 혀부의 이제 꺼짐, 볼 꺼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좀 어려운 게 네. 이게 좀 우리가 일상화된 어떤 단어들이나 네. 아니면 이게 방식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울세라와 써마지 뭐 어떤 사람들은 울세라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써마지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려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레이저 두 종류를 같이 하시도록 권장해 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울세라가 들어가는 깊이는 보시다시피 조금 더 깊은 층까지 들어가고요. 써마지가 들어가는 층은 그것보다 조금 더 얕은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1번 층부터 4번 층 정도까지 열을 고르게 주려면 레이저의 광원들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왜 그 단맛을 내려고 할 때 설탕만 많이 쓰는 것보다 설탕도 쓰고 뭐 올리고당도 쓰고 다른 과당도 쓰고 하면 단맛이 더 풍성하게 극대화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이저도 열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열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특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병합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고요. 아니야, 난 그래도 좀 한 가지만 좀 선택을 하고 싶어. 내 얼굴에 뭐가 더 적합한가? 네. 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생각하시면요. 내가 얼굴에 좀 살이 퉁퉁하고 좀 이게 좀 무거워 보인다 라고 하면 살집이 있다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초음파 계열의 울세라가 훨씬 더 좋고요. 네. 나는 피부가 조금 얇고 좀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인데 그리고 약간 좀 잔주름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면은 써마지 계열의 고주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자기 피부 타입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 나이가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50대 정도는 1년에 한 번,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30, 40대 정도는 뭐 2, 3년에 한 번씩 네네,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일단 이 두 가지는 다 외국 제품인 거죠? 네네, 그 맞습니다. 레이저 기계가.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뭐 올리지오라든가 네. 뭐 리쥬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런 거는 국내 제품, 이게 이제 그럼 카피 제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그 리쥬라는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아, 네. 이건 참 약품이니까. 네, 약품이니까. 약품. 네, 약품이니까 오리지널 제품이고 사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왼쪽이 써마지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게 그 텐서마라고 하는 레이저고 이 인모드라고 하는 레이저인데 인모드도 사실 오리지널 장비고요. 올리지오 덴서티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 써마지의 카피라고 할 수 있는 국내형 고주파 레이저들을 아. 가져왔는데 이 세 가지들은 이 써마지의 같은 기술력을 가져서 만든 장비들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울세라거든요. 울세라의 또 국내산 버전들이 이 슈링크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래시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슈링크, 그다음 텐세라, 그다음에 더블로, 그다음에 아스트레시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쿨페이즈 이런 것들이 리프테라거든요. 리프테라라고 하는 장비들이 울세라의 그런 기술을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방송에서 들어봤던 거는 그 클래시스 제품하고 네네. 클래시스, 그 다음에 그 올리지오인데 네네. 아, 이게 다 카피라고 보면 되군요. 네, 카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카피여서 뭐 중국산 이런 저가형 이런 거랑은 다르고요. 국내에서 총생산을 하고 국내에서 임상 시험까지 다 맞춰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면 네.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효과잖아요. 네네. 얼핏 봐서는 우리 의약품도 복제약은 싸잖아요. 네네. 이것도 시술은 저 울세라나 써마지보다는 그 카피 제품들이 훨씬 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보통 퍼센테이지로 한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저희 병원 기준으로 하면요. 그 국내산이 이제 오리지널 제품보다 한 절반 가격에 아. 세팅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면이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들에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좀 이론적인 설명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요.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장기간 사용하면서 안정성도 확보가 돼 있고 장비들도 자꾸자꾸 업그레이드가 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얘네는 스포츠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산 장비들은 국내의 기아나 현대차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아우토반을 달린다고 네. 가정을 해보면요. 국내산 차들의 제한 속도보다 이제 스포츠카들의 제한 속도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네. 훨씬 더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높은 출력에서의 안정성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아우토반에서 달리지 않고 우리가 시내 주행을 한다면 시내에서는 제한 속도가 50에서 60 정도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일 때 과연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 좀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1년에 한 번 쫙 이렇게 세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울세라 써마지를 권장하는 게 맞고요. 네. 아까 가격이 절반이기 때문에 나는 병원에 1년에 한 번 안 가고 조금 더 자주 가면서 케어 느낌으로 관리를 받고 싶어라고 하면은 같은 가격이 1년에 2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산 장비들로 세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 비유가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성들 네. 그 발기부전제도 그 뭐죠? 이렇게 계열이 있는 네네, 것처럼 맞습니다. 여기도 네. 울세라 써마지를 가장 정점에 두고 비슷한 카피 제품들이 이렇게 네. 뻗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고주파나 초음파가 우리 얼굴에 리프팅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제 동안을 위한 시술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뭐죠?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인모드. 네. 그 저희 간혹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오시는데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들 나누면은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중턱을 없애는 것도 있고 네. 뭐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적인 시술을 이건 아까 울세라 써마지는 전체적인 전체. 어떤 윤곽이라면 네.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시술을 하나요? 현재? 사실 부분적으로 이거는 네. 우리 그 원장님 병원만이 아니라 네네. 일반적인 모든 맞습니다. 피부과에서 네. 하는 일반적으로 사실 뭐 부분적으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음 이중턱이라는 부분들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피부가 늘어져서 돌아 내려와서 여기에 몰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요? 이게 네. 살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이 쪄서 그런데도 이 부분이 쳐져 내려오니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중턱만 치료를 하는 것보다 이쪽 부분에 탄력을 같이 줘서 이중턱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범위를 치료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범위를 치료하는 거는 사실 울세라도 가능하고요. 네. 인모드가 이 부분들에 조금 더 특화된 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주파 레이저긴 한데요. 인모드는 그 석션이라고 하는 흡입 팁이 달려져 있어서요. 그 이중턱 부분에 살을 이렇게 흡입을 해놓고 거기다가 안쪽에다 고주파를 주거든요. 그래요? 피부에서부터 고주파를 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꼬집어 놓은 다음에 고주파를 이쪽으로 이렇게 주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인모드도 좋고 또 주사제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벨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수입하던 제품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 시장이 너무 이제 싸니까 이제 한국 시장 마케팅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철수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또 대웅제약이라고 하는 제약에서 V올렛, 왜냐면 이게 우루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우루사 만들던 부분에서 화학기를 조금만 바꾸면은 그 이중턱 지방을 분해하는 주사가 돼서 그 V올렛이라는 주사로 이중턱을 시술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늘어짐이 심하다 그러면은 실리프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실리프팅 방송에서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그 탤런트들 뭐 나오셔가지고 뭐 네. 이렇게 젊어졌으면 실리프팅 했어 뭐 네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거상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흉터가 남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무래도 시술 후에 붓기 분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원료의 실이 나와서요. 그 부분들을 좀
리프팅의 효과에 근접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재료들로 이 부분들을 좀 당겨주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좀 즉각적인 효과들은 레이저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이점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프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실리프팅은 그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네. 뭐 어떻게 뭐 무슨 실을 안에다 넣는 겁니까? 네, 피부 안에다 녹는 실이나 녹지 않는 실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왜 우리 주베룩이나 이런 리쥬란 같은 것들도 뭔가를 주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화학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안전하게 녹는 물질들 그거를 실의 모양으로 가공을 해 놓은 거거든요. 가공을 해 놔서 우리 몸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이 늘어진 부분들을 늘어진 벡터를 이렇게 위쪽으로 해놓고 고정을 해놓으면 걔네가 녹아가는 과정 중에서 또 새로운 콜라겐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처진 부분들을 좀 올려놓고 이동을 시켜놓고 붙여놓는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유효기간이 있겠죠? 맞습니다. 네. 야, 이거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얼마마다 하는 겁니까?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실을 얼마나 넣느냐 또 어떤 종류의 실을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드라마틱한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참 이 젊어지기 위해서 뭐 단순히 아름다워, 그렇죠. 젊어진다라는 게 결국은 또 아름다워진다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네네. 상당히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직장인들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 아무래도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굴에 또 신경 쓰고 하려면은. 그래서 뭐 그 장년층에서 네. 좀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활동 연령이 아무래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늘어났는데 최근에 저희 병원에도 각각 회사의 대표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대표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연륜의 상징 그러면서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리더십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시면요. 오히려 내가 더 나이 들어 보이면 직원들과 거리가 더 멀어진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MZ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뭐 꼰대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본인들의 얼굴을 더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도 많이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